네, 오늘은 최고의 로봇공학 주식 14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니의 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며칠 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글로 썼던 거고요. 그 블로그에 대해서 썼던 내용은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인사이드 몽키라는 곳에서 14개의 최고의 로보틱스 로봇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뉴스로 나왔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사냐? 조정받을 때 좀 사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14개의 로봇 주식은요.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뭐 이 외에 더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게 되면 2023년 세계 로봇 시장의 가치가 460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마크 그룹은 상당한 성장을 기대하게 되면서 2032년까지 16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약 한 3.5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5% 매년 15%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성장성이 꾸준하게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 로봇 연맹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21년 전 세계 제조공업의 공장에서 최소 35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가동되고 있고 2021년도에 아마 사상 최대였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이 제조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가동이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에 대한 이슈인 거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 제조 공장에서 계속 산업용 로봇이 늘어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쓰인다라든가 혹은 우리가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로봇이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웰리스 쪽의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국제 로봇 연맹에서 2022년의 보고서를 좀 활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산업용 로봇이 왜 이렇게 늘어나냐? 10년에 대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평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25년에는 추가로 50%가 더 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마 제조 시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커졌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 리슈어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US 칩, 그 다음에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런 부분이 인센티브를 계속 주다 보니까 리슈어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해외의 그 싼 노동력을 이용을 하다가 리쇼링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안에서도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측면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동화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으로 인해 로봇공학이 성장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성장성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14위예요. 이 순위는요. 어떤 순위로 정해졌냐면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샀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4위는 14명이 사고 13위는 15명이 사고 이런 식으로 헤지펀드 숫자를 통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위는 말씀드렸듯이 로컬 오토메이션, 지능형 장치, 소프트웨어 및 제어, 라이프 사이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 자동화 이쪽으로 뭐 대부분 이슈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부문 이쪽 보게 되면 뭐 자산 관리, 안전, 사이버 보안 이런 쪽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하나를 만들게 되면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을 때 AS 비용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한 로봇 회사에서 전부 다 한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은 우리가 엔비디아, 매그네틱 센트 7 혹은 뭐 그 전에 어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에만 관심이 많아서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줄은 아마 많이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부분 주식이 저점을 형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주가 보통 좀 이런 흐름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2023년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측면을 보여주는데, 뭐 물론 전체적인 로봇주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반기에 보통 로봇주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리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일시불로 자동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가 하게 되면서 이 로봇주에 대한 성장성은 다시 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상반기에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도 역시 2020년 저가를 기록을 한 후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을 하고 250달러 부분에 보게 되면 저점끼리 연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크웰과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 부분 250달러 부근이 되면 매수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여드려서 그러는 건데 1월 말에 한 252.11달러까지 좀 떨어졌다가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만 조정 받았으면 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실적이 상반기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250까지는 한번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위 TPC입니다. 산업 및 제조 기업이 실제 제품을 설계, 제조, 서비스하는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맡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 하면은 의료기기 해갖고 하드웨어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TPC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2023년에 횡보를 좀 했어요. 뭐 성장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랑 실적이랑 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차트가 기대감에 먼저 의해서 움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미리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한 6개월에서 뭐 빠르면 한 1년까지 뭐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좀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똑같죠. 2021년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상승하는 추세에 계속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45까지 조정을 받을지 요거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산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은 15,000 만 죄송합니다. 145 이 부분이 매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2월 들어서 지금 178 정도로 움직였는데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12위입니다. 테라다인 자동 테스트 장비 및 로봇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 업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로 사업 부분이 나눠지고요. 반도체 테스트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부분, 무선 테스트 부분, 로봇공학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 장비 안에서 로봇공학이 네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라다인 같은 경우 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차트랑 거의 실적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2023년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지게 되면서 한 40까지 떨어지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의 저점이었는데 이거는 되게 견조하게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욕심은 40이에요, 40. 근데 40까지 떨어진다?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2분기, 3분기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떨어져 봤자 85, 85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110에서 115 사이에서는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나온 다음에 저항이 형성되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는다면 85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라다인이 지금 102, 102.24입니다. 실적이 나오면 조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매매하는 전략. 그러니까 한 다음 분기 그때 정도 보셔야 돼요. 다음 분기 정도. 자, 10일입니다. 스트라이커 코퍼레이션 의료 및 외과, 신경기술, 정형외과 및 척추 분야 이쪽에서 환자 및 의료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품으로는 수술 장비 및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 내시경 및 통신 시스템, 환자 처리 뭐 이렇게 되면은 의료 기기랑 병원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에 이런 제품들이 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스트라이커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다만 변동폭은 좀 다릅니다. 주가가 쭉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엔 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적 조정받았죠. 한 3분기 정도, 한 분기 정도 좀 늦는 거죠. 그러다 2021년에 급성장을 한번 하고요. 횡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 상승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실적이 조정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매수하면은 뭐 좋겠지만 그 가격이 한 280? 아무리 조정받아봤자 280. 진짜 감사한 가격은 240 정도 되겠죠. 240. 12. 에머슨 일렉트로닉. 기술과 엔지니어링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및 소프트웨어. 여기도 뭐 두 가지 분야에서 6개 부분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시게 되면은 공장 쪽에 자동화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주가는 실적과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실적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데 뭐 공포에 의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는데 뭐 이때 다 공포였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성장을 쭉 합니다. 실적이 성장하는데 보통 한 1년 전에 먼저 주가가 같이 움직여요. 1년 전부터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3년 저점이었을 때 요거라고 보고 있고요. 1년 전이라고 하면 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전에 고점 뚫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내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1년 먼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2024년 3분기 정도에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이거 뭐 90달러까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렇죠? 다음으로 디어앤코 장비 운영에 종사하는 회사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는데 건설기계를 팝니다. 건설기계를 파는데 그걸 일시불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탈톨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월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어, 하게 되면 아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 이자까지 받는 거죠. 그래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머리 잘 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2023년 고점을 시작으로 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점을 다시 한번 찍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290에서 450 사이의 박스권으로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90 전에 뭐가 있냐면 325가 좀 강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325 부근에서 한번 290에서 한번 그리고 440 정도 넘어가면 정리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8위 메드트로닉 아일랜드 기반의 회사로 의료기술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수술 기구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뭐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술 솔루션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로 포함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이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근데 실적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실적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아마 추후에도 또 한번 언급해 드릴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90이 저항입니다. 90 부근이 저항이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70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70. 2분기까지 해서 70까지 좀 기다려 보면 그 다음에 2000 한 2, 3년 뭐 기다리면은 그래도 한 더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위 허니웰 인터내셔널 기술 및 제조회사고요. 4개의 부문으로 나뉘는 거고요. 밑에 보게 되면은 빌딩 테크놀로지 그렇죠? 뭐 시설이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지속 가능한지 생산적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재료 이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하는 거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다가 그나마 최근에 횡보하는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실적. 그렇죠? 그럼 이거는 박스권으로 좀 보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바닥까지 떨어지는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만약에 지금 본다 안 봅니다. 180까지 그냥 기다려요. 180까지 기다렸다가 보시게 되면은 고점끼리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저항입니다. 뭐 돌파를 했다라고 해서 뭐 끝은 아니고요.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지금 여기 이전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쭉 거볼게요. 그러면 210 정도 나와요. 210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패턴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82, 3 이쯤에서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위는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이게 원래 레이테온이라는 그 방위회사가 있었어요. 방위회사인데 지금은 항공우주 그 다음에 방위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상업용 군용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위협 탐지 추적 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나는 회사가 럭키드 마틴이잖아요. 그렇죠? 럭키드 마틴인데 럭키드 마틴보다 작은 회사다. 뭐 로봇 회사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네요. 옆으로 그냥 누워버립니다. 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될 텐데 뭐 실적이 그냥 누워버리니까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20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가격이거든요. 15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60, 5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150이 아니에요. 주식 분할이든 뭐든 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은 들고 있으면 언젠가 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매력은 아직은 못 느낍니다. 매력은 아직 못 느껴요. 자, 다음 5위 스플렁크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개발 및 마케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소프트웨어랑 마케팅 뭐 이쪽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렇죠? 주당 한 4.4? 4.4?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졌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측면인데 주가가 사실은 여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155 정도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20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물론 최근에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가 뭐 6천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나 이미 많이 올라가서 좀 조정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 120까지 와서 220까지 올라가면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다. 자, 4위 G 뭐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5개 사업 부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요. 지금
어, 주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뭐 물론 1년 전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1년 전에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더라도 1년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고점 수준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아는데 손이 안 나가. 그렇죠? 좋은 건 아는데 손이 안 나가. 만약에 조정받으면 130? 조정받으면 130. 1차 매수. 자, 다음 3위. 인투 이티브 서지컬. 이거 아마 병원 관계자거나 아니면 병원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빈치.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수술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요. 뭐 이런 종목이 한 600, 70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보통 주식 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손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면 이게 제 관점에서는 280부입니다. 280. 280 정도? 그렇습니다. 자, 2위 테모 피셔 사이언티픽 과학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4개의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실사례 증거를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종목을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지죠. 떨어지고 2023년 저점 형성하고 쭉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횡보예요. 이거는 끈질기게 430 올 때까지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515에서 610 되면 팔고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고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한 420 정도 이때 그냥 매매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식 분할 얘기도 나오죠. 주식 분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식 분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 뭐 제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회사를 분석을 할까 해서 그냥 1위가 엔비디아였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의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항공도 있고요. 방위산업도 있고요. 뭐 공장,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뭐 컴퓨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하반기에 뭐 로봇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아마 그게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쪽도 추후에는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야 된다? 전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해요. 조정받은 다음에 사라. 어차피 금리라는 하반기니까 조정받는 거 확인을 해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월 19일입니다. 아마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할 텐데 아마는 아니고 뭐 휴장입니다.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중에서 좋은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충분히 원하는 타이밍까지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봇 공학 주식 이 이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에이였습니다.